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퍼붓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태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둥이친 다음에는 언제나 비가 내리는 법이지. 여기에 실제 소크라테스가 돈은 벌지 않고 남루와 노탄함을 걸친 채 하루 종일 대화나 하고 다녔으니 그 산티페가 악처가 되지 않고는 못 베겼을 거라는 훗날의 추론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가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가업으로 석공소를 이어받았는데 당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대대적 공공건축 사업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이 우르르 지어졌거든요. 여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망자들이 많아 기석축도 많았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벌만큼 벌어놓고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 소크라테스가 중무장 부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가 중장비 갑옷과 무기를 구비할 중단층 이상의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젊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여러 썰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확실한 건 그가 꽤 오랫동안 석공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소크라테스는 대체 무슨 계기로 평범한 석공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괴짜 철학자로 거듭나게 된 걸까요? 아테네인들에게 델포이는 국가적 성지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서북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델포이에는 아폴론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테네인들의 국가의 대사 혹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델포이를 찾아가 신탁을 받곤 했죠. 하루는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델폰이 델포이 신전에 들렀다가 아폴론 사제에게 신탁을 하나 전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사제는 그 즉시 없다라는 답을 내놔요.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은 아무런 지혜도 없다고 철석같이 믿어왔거든요. 충격을 받은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정말 그 신탁이 맞는지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 이를테면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찾아가 대화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정말 신탁대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아요. 소크라테스가 오만했던 건 아니고요. 뭔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들도 자신처럼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자신이 단 하나만은 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요. 이를 훗날 사람들이 무지의 지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신들에게만 속해 있는 지혜, 즉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의미는 오직 그만이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죠. 즉 자신에게는 신들만이 가진 참된 지혜가 없으며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이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에게만 적합한 것이기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죠. 그러니 철학자는 아직 지혜롭지는 못하지만 지혜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을 기점으로 석공일을 그만두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참다운 지혜로 나아가는 길, 즉 당시 아폴론 신전 입구에 적혀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원 전성기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 경제적 번영과 함께 민주주의력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인즉 민주주의에 꽂힌 토론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말솜씨가 사회적 인정으로 직결되었다는 의미겠죠. 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에는 돈과 인재가 몰리는 것, 덕분에 웅변술과 변론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사람마다 감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진리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적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것처럼요. 이런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소피스트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어느 편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변론술을 가르쳤는데요. 상대주의자들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